안녕하세요, 벌떼 여러분. 흑진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영적인 체험들 중에 한 가지 마방진 세계를 체험하고 왔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마방진은 고대 마법사들이 부적으로도 사용했던 그 숫자 배열인데요. 어떻게 조합을 해도 세 가지 숫자가 합이 15가 되는 숫자의 나열 방법이에요. 숫자 15는 5를 3번 더한 숫자잖아요. 5라는 숫자가 파티마의 손이라고 해서 가운데 눈이 있고 뭐든지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숫자 상징이 있어요. 근데 그게 3개가 모여 있다고 하면 위아래 전후좌우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깨어있는 눈. 그래서 15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마방진에서. 저와 친구가 있는데요, 둘이서 한국에서 타로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저하고 친구의 영혼의 카드가 그게 생일의 숫자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상징이에요. 저는 2번 카드 사제가 나왔고요. 신의 사제. 친구는 1번 카드 마법사가 나왔어요. 저희는 둘 다 인도에서 각각 다른 시기에 영적인 체험들을 하고 돌아와서 계속 함께 수행을 했고, 계속 교류하다가 3년 정도 지나서 인도로 와서 각자의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잠깐 친구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친구가 예전부터 마법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본 마법사 친구,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였어요. 이 마법사 친구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글이었어요. 언어. 마법사의 기본 덕목은 언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메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글 쓰는 거 정말 좋아하고, 글씨를 읽는 속도도 너무 빠르고, 책을 이렇게 여러 권을 한꺼번에 보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권 본 이것들이 다 한 권의 책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사유를 연결해주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창조력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책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가 창조하는 거죠. 책을 통해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이 친구한테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의 이별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가 굉장히 컸고, 그리고 또 그 상처는 전 인류의 상처로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그 사람들의 아픔 같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상처라는 것을 폭넓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에게 가 닿으면 그 타인은 그 친구한테 전 인류의 상처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언어의 힘이 크겠어요. 어떤 자기의 어렸을 때 상처들이 그 인류의 상처까지 확장되어서 그거를 이제 타인에게 전달했을 때 다시 보시로 돌아오고, 그걸 또 쓰고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시 또 쓴 만큼 내가 뭐랄까 내 마음이 넓어지고, 이런 사이클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이제 마법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친구는 1번 마법사였잖아요. 저는 2번 신의 사제예요. 그래서 어떤 신호 같은 거를 제가 봤잖아요, 자연에서. 그러면 그 신호를 여러 측면에서 바라본 다음에 그거의 의미의 기초를 세우고, 지금의 상황과 이 신호가 준 의미에 최적화된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제 능력이에요. 이것과 이것을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려고 해오는 그런 시도들. 이게 보는 걸 많이 해요. 계속 연결을 해야 되니까 계속 봐야 돼요. 그게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남의 실수도 잘 보고, 남의 좋은 점도 잘 찾아내고, 아주 소소한 부분도 잘 찾아내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어떤 사람의 미소라던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요. 그리고 우리 둘 다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면, 같은 나이에 부모와 헤어졌던 과거의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시간 동안 친구와 제 소개를 드렸었고요. 영적인 체험을 했던 인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6개월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인도에 가서 각자의 방식대로 살고 있었는데, 이 친구는 당시에 가장 심취했던 게 마방진이었어요. 9칸에 있는 숫자의 의미가 뭘까, 그거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었고, 또 수메르 신화를 공부하면서 우리 무의식 우리의 코어에 가장 가까운 원형이 뭘까,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앞서 얘기하자면, 이 친구가 발견한 것은 이제 에레시키갈이라고 하는 수메르 신화 저승의 신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 마방진이 지옥과 천국 이런 것들을 표현한 어떤 지도,
당시에 친구가 인도에서 그런 것들에 심취해 있다가 친구가 묘한 장소에서 이제 묵게 되었어요. 다람살라라는 지역이었는데 거기는 티베트 불교 문화가 많이 자리 잡은 지역이고요. 그래서 다람살라의 불교 신전에 가보면 인신 공양을 하셔서 해탈하신 그 스님들의 사진들이 많이 걸려 있고요. 죽음의 신이 굉장히 조각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죽음과도 가까운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산 속에 있어요. 이 친구가 묵었던 곳도 산 속인데 막 사방에서 계곡물이 막 흐르고 있고 사이사이에 집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고 안개가 굉장히 자욱했던 곳이어서 신령이나 귀신들이 머물기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였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집에서 지내다가 이 친구가 그 숙소에서 계속 공부를 했나 봐요. 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마방진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제 저를 불렀어요. 이 집에 잠깐 와서 의식을 치러야 됐었나 봐요.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 천장에 마방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입구에도 마방진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친구 집 방 한 발짝만 나가면 이제 사람들이 뭔가에 쉬어 있는 듯한 느낌? 툴툴거리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마치 무슨 문지기 같은 느낌이었다고 해야 되나? 지옥을 지키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 친구가 저를 이제 방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향을 피우고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닫혔어요. 외부에 탁한 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방 안에 있는 이 신성한 기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모든 걸 다 봉쇄하고 부적들을 방 벽에다가 사방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중앙에 이제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어요.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을 딱 냄새를 맡자마자 정신이 몽롱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친구가 또 음악을 틀었어요. 음악이 타악기 뭐 이런 것들이 울려 퍼지는 되게 긴박한 느낌, 계속 반복되는 느낌. 친구가 딱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이제 가봅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쇼를 탁 걸치면서 탁 자리에 앉는데 주변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전기 소리 같은 게 이러다가 나중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고개가 확 내려가면서 저라는 인식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저를 해체시켜질 때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제 작아져요. 작아져서 0점이 되고 나면 다시 펴지는데 무수한 프랙탈 건축물? 그러니까 칸칸이 막 쳐져 있는 큐브들로 이루어진 건축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부터 이렇게 쫙 퍼지면서 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뭔가 뒤집혀진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 바깥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탁 뒤집어지면 이제 몸은 없어요. 제 몸은 없고 제 의식은 뭐가 있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나라는 그런 것도 없어요. 내 자신이 그냥 딱 하나의 빛 같은 느낌? 그리고 주변은 깜깜한데 칸으로 다 돼 있어요. 영화 큐브 보셨나요? 큐브? 세상이 다 이렇게 칸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그게 전부잖아요. 거기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칸들이 어떤 칸은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색깔로만 이루어진 칸들로 이루어진 무한 건축 육면각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칸에 딱 갇혀 있다가 어떤 힘에 의해서 제가 다른 칸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그 칸으로 가면은 다시 뭔가가 날 포박하고 그러다가 어떤 시간이 되는 건지 어떤 조건이 딱 되면 또 어디로 이동해요. 그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강제적으로 계속 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자유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거를 까르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까르마로 구성된 존재들인데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자유 의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했을 수는 있어요. 최초에. 근데 그 이후부터는 계속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 길이 계속 뚫리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선택했던 그 움직임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까르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게 입체적인 마방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9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9칸의 숫자 배열을 기반으로 해서 쫙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게끔 완벽하게 직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마방진 세계를 탐험함에 있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채로 거기에 접속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제가 조금 의식이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나 있음 이 정도였다가 나 김진주
여기는 어디? 이런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제 음악이 막 흐르고 있는데 마법사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에레시키갈의 하수인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계는 하나의 게임이고 에레시키갈은 이 게임 속에서 우리를 계속 쫓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에레시키갈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숨는 게임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나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1이라는 사실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생과 전생을 거듭하면서 계속 이렇게 안전하게 숨을 곳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저랑 이 친구가. 잡혀도 잘 모른대요. 에레시키갈한테. 왜냐면 잡혀도 잡혔다는 걸 모르는 상태로 영혼이 계속 변질이 되어가면서 그 상태로 계속 이어지기는 하는데 1에서 벗어나는 거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었는데 거기서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9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시키갈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1인데 그 사실을 잊게 만든다. 그런데 이제 1이면 상관이 없는데 2부터 9까지 이제 우리가 그 존재들이 되었을 때 또 마방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또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방진 숫자거든요. 숫자 배열. 네, 여기 보시면 중앙에 5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5. 5는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5가 중앙에 있고 다른 숫자들을 다 보고 있죠. 그래서 5가 굉장히 우리한테 소중한 숫자인 거예요. 아까 15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5가 돼야 되는데 1은 시작점에 있는 숫자고 9는 그 끝점에 있는 숫자잖아요. 9는 모든 수를 다 담고 있는 숫자예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 모든 인간 군상들이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간 세계, 물질 세계 끝, 뭐 대통령 이런 사람도 9에 있고 최고 잘 나가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도 9에 있어요. 근데 다 끌어 모았잖아요. 다 끌어 모아도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9는 합쳐진 숫자잖아요. 절대적인 건 1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는 눈을 통해서 9가 1을 봐버리면 9가 1을 알게 되면 15가 돼요. 그럼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5가 3개, 5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그 눈이 3개를 이루면서 지혜의 눈을 뜨게 된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배열이 1, 5, 9, 9, 5, 1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배열이고 6도 마찬가지로 6은 탄소 숫자, 원소 숫자기도 하고요. 이 6은 또 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4가 또 땅, 토대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물과 육지가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만 이렇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 세계에서. 물, 탄소의 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영원성 8번, 차원이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8 메비우스이기도 하고 이것이 6과 만나려면 6의 입자들이 각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1의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만이 이 6 또한 하나의 큰 바다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작은 물방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힘들을 같이 통합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주문을 계속 듣고 있을 때 거의 의식이 사라진 상태로 그 계속 메아리처럼 들려온 소리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딱 자각하니까 이렇게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서 이 친구의 얘기를 붙잡지 않으면은 저 멀리 그 어딘가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필사적으로 친구의 주문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간신히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들으면 잊어버려요, 바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태냐면 계속 없어지려고 하는 상태. 친구가 그 주문을 외우면서 그 숫자에 대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는 연결고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 건네주지 않으면 뭘 잡을 지푸라기가 없고 그 의식은 저 너머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주로 눈을 감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눈을 살짝 떴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보였는데 그 친구가 수많은 전생에서 함께 했었던 마법사, 영혼의 친구, 영혼의 동반자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마치 이번 생에도 우리가 여기에 안전하게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 마치 지금 상태가 영계를 떠도는 중인 그 신화 속의 인물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만약에 그 친구의 주문이 이제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사라진다면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 태초의 시작 같은 느낌. 어머니 땅의 자궁 속 에너지가 되는 그냥 다 해체되고 거기가 되게 그립고 그쪽으로 가면 이제 다
종료, 게임 끝. 이제 더 이상 내가 뭐 구할 것도 없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이유가 이제 게임 끝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두려워서 친구한테 막 얘기했어요. 나 거기 가면 다 잊어버릴 것 같다고. 근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여기에 다시 찾아오고 할 수 있도록 좀 뭐라도 좀 계속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알았다고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을 계속 무한 반복해줬어요. LA 시키갈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전생에서 만났던 이야기,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해줬어요. 의식이 사라져버리면 분명히 나는 새롭게 태어날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새롭게 태어나면 완전 바보인 상태, 그냥 완전 리셋돼서, 그리고 마법사 친구도 당연히 잊어버리게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웠고 그 친구만큼은 기억하고 싶었고 떠나기 싫었고 그런 인간적인 정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깊게 남아 있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쉽게 떠나기는 어려웠었어요. 한편으론 또 친구의 주문이 또 나를 자유로 향할 수 있게 하는 그 길을 가로막는 듯한 느낌도 들었었어요. 난 여기서 이 친구가 주문을 내려놓으면은 난 이제 갈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둘 다 맞을 것 같아요. 한켠에서는 그 친구가 날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 나는 또 한켠에서는 그 갑갑함을 느끼면서도 계속 또 그 친구와 머물고 싶어 하고, 그런 마음? 그게 중첩돼 있는 느낌이랄까? 놓아줘야 되는데 그 애정하는 만큼 인간이라서 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다시 이제 관계를 이어가면 앞으로 또 얼만큼 업이 계속 관계 속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고통을 생산하게 되고 이럴지 모르는데 이제 서로 못 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계속 잡아줘 그랬더니 그래 하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뭐라도 계속 말해줘 이렇게 말하게 되고. 이 친구가 또 얘기했던 것 중에 또 이제 LA 시키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 있고 그 세계는 지금 몸도 없는 세계인데 거기에서 LA 시키갈한테 걸리면 뭔가 잡아먹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두려워졌었어요. 그래서 나 여기 혼자밖에 없는 거냐고 막 물어봤거든요, 친구한테. 그랬더니 아니, 당신 뒤에 당신 보는 큰 눈이 있어. 그 눈이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막 그랬어요. 근데 큰 눈이 보이진 않았는데 실제로 그래도 그 큰 눈이 있다라는 거를 계속 느끼려고 애썼어요. 여기 어디냐고 친구한테 계속 물어봤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줬었고, 그리고 눈을 주로 감고 있었는데 눈을 뜨면은 반은 현실 세계고 반은 마방진 세계 같은 느낌이었고, 또 몸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뻥 뚫려 있는 느낌도 들었었고, 이렇게 팔을 딱 봤는데 팔도 그 큐브들, 아주 미세한 자잘한 큐브들로 이루어져 있고 어느 부분은 뻥 뚫려 있어요. 제 의식도 이 큐브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는 의식이었다 보니까 이 팔을 딱 보는 순간 이 팔로 의식이 가버릴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안 보고 계속 여기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을 때는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는 게 그냥 당연했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점점 나라는 기억이 돌아오면서 이 진동, 나라는 존재를 자각하는 어떤 진동 파장이 점점 진동폭이 커지면서 점점 불안해지고, 이제 밑도 끝도 없는 공포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고. 왜냐면 미지니까 그 미지의 공포란 게 가장 무서운 공포라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얘기해 주기를 지금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감각,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온전히 집중해 하라고. 여기가 우리가 있는 좌표라고. 여기를 계속 인식하라고. 집중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함께했던 아련하고 소중했던 추억들, 그런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고. 그게 다시 여기로 돌아올 수 있는 키가 될 거라고. 막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들에 대해서 기억하게 만들었는데, 그때 저는 마치 우주를 막 유영하다가
혼돈의 공간 속에 휘말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존재를 붙잡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친구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라고 또 하니까 제가 굉장히 염세적이었어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정말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렇게만 흘러가게 되는 거지 하면서 너무나 억울한 경험도 많고 상처도 많고 정말 격했어요. 제 삶 자체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는 싫었는데 타인한테 이용만 당하고 막 영혼이 갈갈이 찢겨져 나가는 그런 기분을 느끼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시 돌아가봤자 행복감이 느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현실 세계를 떠날 수만 있다면 떠나고 싶었는데 이런 방식으로 떠나는 건 또 못하겠는 거예요. 아휴 참 이런 방식으로 떠나면은 뭔가 못 돌아온다는 사실 때문에 떠나고 있는 과정에서 미쳐버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결국에는 친구가 조언을 해줬듯이 따뜻한 추억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그런 순간들을 기억하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서 이제 이게 제 정신 상태로 돌아오고 이렇게 주변에 윙 하는 소리도 이제 안 들리고 그러면서 그 말방진 세계의 체험이 끝났어요. 이후에 저는 이 경험을 해석해 보려고 이제 자주자주 생각을 했었는데요. 뭔가에 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체험을. 그리고 이 마법사 친구가 흑마법사나 아니면은 악마주의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저한테 남겨진 감정은 이 친구를 믿는다. 이 친구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가 악마일 수도 있고 내가 갔다 왔던 곳이 지옥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상황을 어두운 측면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어둡게 다가온다. 하지만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경험 자체는 어떠한 감정이 없어요, 그 상황은. 근데 그 상황에다가 내가 감정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계가 있다 뿐이지 그 세계가 나를 위협하려고 등장한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마방진 세계가 그것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의식의 좌표라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린 여러 차원에서 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력이 있는 이곳 물질계. 이 물질계는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이 미치는 작용하는 곳이라서 이 지금 물질계가 전부라고 느끼기도 해요, 사람들이. 차원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뭐 우리가 살면서 다 체험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쩌면 다 체험해보고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죽을 때 체험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이게 누구한테만 특별하게 이렇게 오는 체험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체험인데 다만 저는 이 세계와 연결되는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자아라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아라는 걸 극복해야 되고 자아를 극복한다는 건 나를 조건 짓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그것들에서 자유로워진다는 의미예요. 나를 조건 짓는 모든 것이란 건 예를 들어서 내 성별에 대한 인식,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나와 밀착되어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인식을 깨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여기서 내가 남성이라면 남성의 몸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난 남자들 사이에서 남자처럼 사유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건지 남들은 자연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남들의 얘기고 그게 진짜 자연스러운 건지 내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고 왜 돛 닦는 사람들이 왜 여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성적 정체성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즉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스럽다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건 남과 같아지는 걸까?
어떤 군집되어 있는 거, 자연도 그렇잖아요. 어떤 종이 있고 종들끼리 군집되어 있는데 군집되었지 않고 사실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스펙트럼의 어떤 한 부분만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만약에 네잎클로바들끼리만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네잎클로바가 더 이상 아니게 된 형태를 가진 어떤 존재들, 그 식물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 사이를 구분질 수 있나요? 그런 것들. 궁극적으로 자아를 내려놓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두려움을 만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있잖아요. 밑도 끝도 없는 두려움. 저한테서 자아의 극복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게 도와준 저의 마법사 친구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마야 달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또 제가 운명 상담가이니만큼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운명을 전봐드리고 있거든요. 자신의 운명을 좀 상담받고 싶으시다 하면 카톡 박수진주에 찾아오셔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조만간 제가 체험했던 다른 이야기들도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